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0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목을 잠깐 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이에요. 이건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이 컴퓨터 통신망을 누구만 가입할 수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해서 그 개업공개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분은 자, 옛날에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요즘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래도 또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PC통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아마 천리안, 하이텔 뭐 이런 거 요즘 젊으신 분들은 거의 모르시겠지만 30대 조금 넘어가서부터는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PC통신 했다면 아마 30대쯤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전화선을 꼽아가지고 모뎀을 단 다음에 전화선을 꼽죠. 그래서 전화선을 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천리안, 하이텔, 라우누리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서 자, 누구만 가입할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는 통신망을 만든 게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일단은 누구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이제 이런 통신망이 전화선이 아닌 광통신망으로다가 이제 인터넷망으로다가 그래서 해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일단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목적이 있었죠. 자, 거래 정보망의 지정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지정 목적은 자, 일단 지정권자가 있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 상호간에 개업 공인중개사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촉진. 자, 개업공개사관에 그러니까 누구만이 가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관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촉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공정한 부동산 거래처를 확립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가 목적이고 정보망 설치원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래서 이런 지정 절차라든가 운영계획 정할 내용,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관련된 부분,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절차, 지정 요건, 그 외상은 모두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뭐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뭐는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이거 두 가지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요건이나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자, 서류나 서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자, 서류, 서식, 증, 교부자 교부 이런 것들은 뭐가 많더라? 국토교통부에 많다 그랬죠.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래정보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은 다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좀 특이한 규정입니다. 좀 이런 조심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때 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일단은 기본적 요건, 법률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기본적 요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중에서 자,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요까지가 법이고요. 나머지 요건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 요건은 뭐예요? 부가통신사업자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기본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지정 요건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요건이 뭐라 그랬죠? 기본 요건은 법에서 정한 일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법에 정한 부분입니다. 그 외의 요건으로서는, 자, 그 외의 요건은 뭘로 정한다? 국토, 교통, 부령으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자, 전국적으로 이용 신청한 개업공개사가,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얼마 이상이에요? 자, 500명 이상이고요.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 얼마다 30명 이상 이렇게 되죠. 자, 숫자 잘 보셔야 돼요. 숫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 자,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가입합니다. 개업 공개사가 얼마다?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광돼서, 자, 각 30명. 그래서 숫자는 일단 5, 2, 3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 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이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2개 이상 요거 빠지면 틀려요. 500명 이상이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각 30명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에 특별시 광역시도가 17개가 있는데 그 17개 중에서 2개 이상만 일단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숫자와 그런 주변 사항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격증 가진 사람들 뽑아야죠.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또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 이렇게 되는데요. 공인중개사 여기에 개업공개사 1명 이상이 아니에요. 숫자 1명 똑같고요. 여기도 1명, 여기도 1명 이상, 여기도 1명이죠. 1명 이상인데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면 틀려요. 또 하나,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인데요.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닙니다. 기사라고 됐죠. 근데 컴퓨터 설비 갖춰야 돼요. 컴퓨터 설비 갖춰야 되는데, 이 컴퓨터 설비는 누가 정하는 성능 용량?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성능, 그 다음에 용량을 갖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성능 용량을 갖춘 컴퓨터 설비 갖춰라. 자, 이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요건을 살펴봤으니까, 그럼 여기에 관련된 이제 서류를 보셔야지면 되죠. 서류. 자, 일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니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외유권으로서, 자, 여기 이용신청서, 개업공개사와 이용신청서 했죠. 자, 이용신청서에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자, 등록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개업공개사에 등록증,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 들어가요. 이용신청서 뭘 첨부한다?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들어갑니다. 그리고 컴퓨터 설비 갖췄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요. 자, 여기서 서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 자, 이용신청서에 뭐가 들어간다? 등록증 사본이 들어간다는 거와, 이때, 자, 자격증 사본이 들어간다는 거. 자격증 사본이 들어간다.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들어간다. 자, 이러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자격증 사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자, 중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격증 사본은 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고요. 등록관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가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가지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용신청서 첨부해서 등록사무 들어간다는 거고, 지정신청서를 이제 작성하겠죠.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지정신청하는 거예요. 자,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을 하면 이때, 자,
지정해주고 지정서를 발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지정서 발급합니다. 이거는 지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돼요. 자, 지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지정서 발급해주는데, 지정서 교부해주는데, 지정서 교부해줄 때 발급이 아니고 교부라고 하는 거죠. 교부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지정서 교부할 때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고요.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으로 관리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요. 증교부할 때는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고 이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으로 관리하라 했겠죠. 자, 자격증 교부할 때 자격증 교부대장의 기재, 등록증 교부할 때 등록대장의 기재, 지정서 교부할 때 지정대장의 기재, 그 세 가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법으로 관리하라. 자, 그게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지정받았죠? 이제 지정서 교부할 때 대장이 기재하는데 그 대장의 기재 사항이 102페이지에 나오죠? 맨 밑에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전문 자격자 보유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고 좀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이제 지정받았죠? 그럼 운영 규정을, 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 운영 규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을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승인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3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지정받았죠?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이 승인받아요. 여러분들 교재해보면 자, 103페이지에 운영규정에 포함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정보망의 등록 절차라든가 자료 제공 이용법에 관한 사항, 가입자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보망 이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운영규정에 들어갈 사항이에요. 그런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이 승인받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입니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조심을 해보시고요. 그럼 이런 운영규정과 관련된 위반을 위반하면 요거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운영규정과 관련된 부분. 자, 운영규정 승인받지 않고 운영했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승인받은 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운영규정 내용이 위반해서 운영했다. 라고 한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국토교통을 승인받아야 되고 변경해서 승인받아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운영하라 그랬어요. 지정받은 날부터. 자,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뭐하라? 운영하라.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 그랬습니다. 요거 지정 신청한 날이 아니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요. 만약에 1년 이내 운영하지 않는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취소입니다. 지정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일단 운영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지정과 관련해서 이런 지정 절차 여러분들이 기억해놓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운영해야 된다. 운영 의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망을 운영하는 게 그 개업공개사가 정보 공개를 서로 교환하는 시스템 운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때 운영할 때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와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의 그다음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업공개사 의무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의무로 나눠지는데 이때 거래정보사업자 의무를 보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자,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의뢰받은 내용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사는데도 공개 금지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공개사는 된다. 공개 금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세 가지 의무. 자, 거래 정보 사업자는 세 가지의 의무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 자, 거래 정보 사업자는 다시 한번 보죠.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는데 차별적으로 공개하는데, 자, 그러면 이 의무가 왜 나왔는지를 거래정보망 이용 방식을 간단히 보죠. 조금 있다가 연재 104페이지에 있는 이용 절차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이 의무가 왜 나왔는지를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보죠. 자, 이건 그렸다가 한번 지울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개업공개사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정보망에 가입합니다. 정보망에 가입을 해요. 근데 이 개업공개사가 A의 물건을 의뢰받아서 정보망에 직접적으로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인터넷 중고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이랬죠. 근데 이 정보망 이용 시스템은 개업공개사가 물건을 의뢰받아서 물건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개업공개사가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뭘 주냐면 정보 공개 의뢰서를 줘요. 이렇게 물건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정부의 의뢰서를 주고 이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망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공개 의뢰서를 받아서.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팩스나 우편 메일로다가 전자메일 있죠? 메일로다가 어떻게 하냐면 정보공개 의뢰서를 한 장짜리를 보내요. 그럼 이렇게 정보 공개 의뢰서 양면으로 해가지고 한 장짜리가 있는데 그걸 보내면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그거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정보망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권한이 전혀 없고 누구만 권한이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만이 물건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할 일은 뭐예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할 일은 정보공개 의뢰서를 정보망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보망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이제 의무. 여기서 한번 의무를 한번 보죠. 개업공개사.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하라. 이렇게 해서 정보 공개 의뢰서가 들어오죠. 이렇게 의뢰된 것만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의뢰된 것만 공개하라. 그 다음에 또 의뢰된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는 데다 정보 공개 의뢰서가 있어요. 이 정보 공개 의뢰서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뢰받은 것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이런 정보 공개 의뢰서가 오늘 팩스나 메일로 예를 들어서 10장이 왔어요. 그러면 이때 오늘 5개를 정보로 공개해놓고 내일 공개하는 거 이 정도까지는 차별 공개가 아니겠죠? 오늘 업무가 밀려가지고 5개 공개하고 내일 공개하는 거 이건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공개하고요 5개 그건 나머지 5개를 한 2주일 뒤에 공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차별 공개되는 거죠. 이렇게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취소해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형벌사항이에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를 보죠. 개업공개사 의무. 개업공개사는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사는 되고 공개 금지. 거짓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용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을 거예요. 정보 공개 의뢰서를 정보망에 주는데 거기에다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 공개하면 안 되고 거래 완성되면 자, 거래 완성이란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용어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중개 완성과 그다음에 거래 완성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가 완성이란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중개 완성이란 중개가 끝난 거죠. 자, 중개 완성이란 중개가 끝난 겁니다. 그럼 소개가 끝난 거예요. 그럼 소개가 끝난 시점이 언제예요? 소개가 끝난 시점은 이거는 계약 체결입니다.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소개하는 입장에서 소개가 끝난 거죠. 거래 완성이란 거래가 끝난 거예요. 그럼 거래가 끝난 시점 뭐예요? 이거는 잔금이 어떻게 된다? 잔금이 지불되는 시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거래가 완성되면 즉 잔금이 지불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왜 통보할까요? 내가 물건을 직접 올리거나 내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랬죠. 누가 올리고 내려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가 됐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의무, 요거 개업공개사 의무 위반하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업공개사와 그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104페이지에 보면 거래정보망 이용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 이용 절차를 잠깐 보죠. 자, 매도 의뢰인 A와 개업공개사 갑이 있고 매수 의뢰인 B와 개업공개사 을이 있어요. 자, 이용 절차가 이것도 시험 문제 2번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매도 의뢰인 A가 개업공개사 갑에게 매도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 팔아주세요. 의뢰하죠. 근데 개업공개사 갑은 이제 물건 정보를 공개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게 있었죠? 개업공개사가 직접 물건을 올리거나 내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보 공개 의뢰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갑은 거래정보망에게 물건 좀 공개하는 것은 정보 공개 의뢰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공개 의뢰서가 제출됐으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서는 자, 정보 처리 기사 이런 이 작업하는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돼요? 올리겠죠. 정보망에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 의뢰인 B가 개업공개사 을에게 뭐 한 거예요? 매수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물건 하나 있어요? 라고 매수 의뢰하죠. 근데 개업공개사 을이 마땅한 물건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죠. 그럼 마땅한 물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마침 정보망에 가입했습니다. 정보망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짜로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정보망에 그 뭡니까? 거기 보면 이제 그 운영규정에 정할 내용들 있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봤죠? 운영규정 정할 내용 중에서 보면 회비 증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회비, 가입비 다 냅니다. 그러니까 기왕 돈 들여서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정보망에 한번 가입해보겠다, 검색해보겠다 그랬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을이 정보망에 검색합니다. 올라가서 희망 물건을 검색한다. 이게 4번이에요. 그랬더만, 자, 매수 의뢰인 B가 원하는 물건이 있죠? 그 원하는 물건이 있으니까 5번, 매물 소개하는 거죠. 이 물건 어떠느냐? 매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매수 의뢰인 B가 오케이 하죠. 그러면 개업공개사 을은, 자, 이제 여기서 어디로 통보하냐면, 매도 의뢰인 A에게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매도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아닌 물건 정보만 나와 있고, 그럼 이 연락처는 어디만 연락처가 있겠어요? 개업공개사 갑의 연락처가 있겠죠. 이게 개업공개사 갑에 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 있음을 통지하게 되고, 그럼 개업공개사 갑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매수인의 일도 매도 의뢰인 A에게 연락하겠죠. 자, 매수인 나왔다 연락하겠죠. 그러면 이제 연락을 받으면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이 뭐 한다? 이제 만나겠죠. 만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완성돼요. 자, 거래 완성이란 뭐라 그랬죠? 거래 완성, 요거 잔금이 지불되는 시점입니다. 거래가 완성된다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 통보하는데 이때 누가 통보하느냐가 문제죠. 개업공개사 갑이 있고 개업공개사 을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물건을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갑이죠. 그 개업공개사 갑이 직접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거래 사실을 통보한다. 그래서 을이 통보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올린 갑이 통보하는 거다. 자, 이름으로써 정보망 이용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2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105페이지에 개업공개사 기본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